3주차 화요일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가정 가꾸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적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좀 난감해하시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르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하겠는데 성경적 가정을 만들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적 가정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런데 샬롬 메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 첫 번째가 가정의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만큼 따뜻하냐, 수용적이냐, 안정적이느냐, 아이들에게 배움의 어떤 긍정적인 자극의 환경이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아이들을 무엇인가 더 잘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가정을 우선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만든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면 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떠남의 원리는 결혼 때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는 의미입니다.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그 부부가 결정권의 100을 갖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한 팀을 이루는 겁니다. 둘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양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면서 한 팀으로 조화롭게 서로가 조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이런 결혼을 배우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신혼 초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둘이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조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결혼하고 연애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신기해요. 밤늦게까지 만나다가 헤어지기 애틋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를 하지 않아요. 서로 밤새도록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연애의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말도 안 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혼 초기부터 서로 조율하고 한 팀을 만들려면 연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성경적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연차가 5년, 10년, 20년, 30년 연차가 길어질수록 얼마만큼 둘이 깊은 연합을 이루었느냐, 그 연합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독립해서 연합을 이루어 한 팀을 이루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거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 부부 사이가 너무 행복하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 환경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마다 부모 사이가 안 좋고 냉랭하다, 늘 차갑다, 양쪽 눈치 보기 시작하고 가정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죠. 그럴 때 아이들은 내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일 때 자기가 자기 되고 또 마음껏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의 정원 가꾸기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정원을 계속해서 결혼 이후에 가꾸어야 한다. 정원을 만약에 한 계절만 방치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또 아이들하고만 함께하는 시간을 주로 써요. 그건 아이의 정원을 가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부의 정원과 아이의 정원이 같이 조화롭게 있는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부부의 정원이 더 잘 가꾸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아이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의 정원을 가꾸고 아이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커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대화하기 어렵대요. 특히 갈등의 대화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억울함, 또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데 그걸 잠시 내려두시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해줘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이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의 좀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런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급적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을 때, 그리고 좋은 환경, 분위기 좋은 곳에서 준비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잠깐 그 이야기를 멈추시고요. 평소에 좋은 시간에 안정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방법도 약속을 해 두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갈등이 일어날 때도 대화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불꽃 튀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적 가정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방법을 설명드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또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노력하시면 가능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 가꾸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